전개형 게임 볼 겁니다. 이제부터. 자, 일반형 게임과 전개형 게임의 차이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었지만 뭐였냐면 참가자 1이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참가자 2가 선택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순서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렬이 아니라 수형도라 그러죠. 나뭇가지처럼 그리는 거 수형도로서 분석을 합니다. 당연히 균형을 찾는 그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행렬로서 내시 균형을 찾았지만 이제는 아니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전개형 게임은 여러 개의 부분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건 구성되어 있는 모든 부분 게임의 내시 균형이 만들어지는, 보다 정확하게는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같이 볼 방법은 역진귀납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거꾸로 문제를 풀어서 해를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역진해서 답을 귀납한다. 역진귀납법이에요. 이게 지금 말은 어렵잖아요. 예시로 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적인 게임으로 진입게임이라는 걸 볼 겁니다. 기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기업이 이 기존 기업이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입게임입니다. 이 행렬을 같이 보면은 기존 기업이 신규 기업을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신규 기업은 10, 0이니까 진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기업이 안 받아들이고 출혈 경쟁을 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전략을 해주면 신규 기업은 같이 진입해서 그냥 피 터지느니 회피를 한다는 거죠. 포기. 신규 기업이 진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기업은 받아주면 같이 10-10인데 출혈 경쟁하면 어쨌든 피해가 가요. 신규 기업이 진입 안 할래? 라고 하면 기존 기업은 그냥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돈 그대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냐라고 하면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규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얘네 새롭게 뭔가 등장하려고 그러네?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보통 순서적으로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순서적으로 전개형으로 분석하는 게 사실은 적당하다는 거예요. 신규 기업이 진입한다라는 걸 선언해주면 그러면 이제 기존 기업은 경쟁할까? 아니면은 받아들일까를 결정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신규 기업이 포기를 선언하면 그냥 안 들어가면 기존 기업이 20 다 가져가는 거고 신규 기업이 진입을 했었을 때 기존 기업이 출혈 경쟁을 벌이면 마오 서로 피 터지는 거고요. 기존 기업이 수용, 이거 10입니다. 10. 이거 10이에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했을 때 기존 기업이 수용해주면 10, 10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역진귀납법을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밑에 있는 부분 게임부터 찾아보자.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간 경쟁 선택하면 마오고요. 수용 선택하면 20이에요. 10이에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수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택의 결과는 10, 10이 되는 거예요. 10, 10. 10, 10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규 기업 입장에서는 0 가느니 10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진입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역진귀납법으로 찾은 해예요. 이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다. 근데 사실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돈 20 잘 벌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10, 10으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통 나오는 전략이 뭐냐면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나는 절대로 더 수용 안 해. 나는 무조건 출혈 경쟁할 거야. 그럼 너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 그러다 진짜 진입하면 난리 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신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마오냐 0, 20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신규 기업은 죽느니 0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공 시의 균형은 포기 경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또 유명한 예제예요. 전개형 게임에. 자, 이건 뭐냐면요. 참가자 1과 참가자 2에게 공동의 보수가 주어져요. 그래서 참가자 1이 이 공동의 보수를 배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 2한테 너 이만큼 가져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통보예요. 통보를 하고 참가자 2는 이 참가자 1이 자신에게 한 제안을 승낙할 거냐 거부할 거냐의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에 거부하면 깽판입니다. 거부하면 둘 다 생존 한 푼 못 가져요. 그런데 수용하면 그냥 고지곧대로 따라서 자기 그 할당한 보수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동생이랑 나눴어 하면서 5만 원 용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한테 야, 내가 형이니까 너 1,000원만 가져. 45,000원에 갖는 거죠. 그 동생 입장에서 깽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야씨, 동생이 사이좋게 나누러 가졌더니 도로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완전히 보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남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사라지는 케이스로 볼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형 게임으로 우리 수형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참가자 1 입장에서는 0과 1이라는 건 비율입니다. 자기가 가질 비율을 선정하는 거예요. 0과 1이라는 이 범위에서 적당하게 x만큼을 자기가 가질 거고, 참가자 2 너는 1-x만큼 가지라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참가자 2는 그것을 승낙을 했었을 때 참가자 1은 x, 참가자 자신은 1-x를 받는다는 것이고, 거부를 하면 0, 깽판되는 거고요. 부분게임 완전 균형을 구하면 사실 명확하게 나와요. 참가자 1이 다 가져가는 방식이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참가자 2 입장에서는요, 참가자 1이 몇을 준다고 해도 어쨌든 받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동생 입장에서 형이 야, 너 1,000원만 받아. 그거라도 받는 게 다행이지 깽판 돼서 0원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자 2 입장에서는 사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참가자 1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승낙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참가자 2는 거부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요. 무조건 승낙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참가자 1은요? 참가 다 같지 그냥. 그렇죠? 왜? 얘는 무조건 승낙할 거거든. 이게 이제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그 현실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만 살지 않다 보니까 개인의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죠. 분노, 모욕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최후통첩 게임 같은 경우는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이 게임이론은 그렇게 계속 이론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야, 이 최후통첩 게임을요, 한 번 더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가자 1이 제안해요. 참가자 2가 거부하고 끝이 아니라 거부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미는 거죠. 그럼 또 참가자 1이 그거에 대해서 승낙할까 거부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더 현실적이죠. 뭐 2번 왔다 갔다 하냐, 3번 왔다 갔다 하냐, 4번, 5번, n번까지로 사실 일반화 가능합니다. 여기 델타 요거 이제 새로운 기호 붙는 거 요거는요,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이 총 보수의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감가상각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n번으로 일반화되면 이것에 대한 부분게임 완전 균형은 어떻게 될까? 일반에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거든요. 스킵할게요. 대신에 여기 내가 그 풀이를 적어 놨거든요. 결론 말하면 실제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델타, 즉 감가상각이 1에 가깝고 반복하는 횟수가 무한으로 발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둘이 나눠 갖는 비율은 2분의 1, 2분의 1로 수렴하게 돼요. 직관적으로도 되게 타당하죠. 생각해봐. 딱 둘이 있어요. 야, 내가 9, 너가 1. 처음 제안해요. 얘가. 야, 내가 9, 너가 1. 그럼 얘가 되지. 야, 알았다. 나 8, 너 2. 그래서 얘가, 야, 7대 3 하자. 나중에, 6대 4. 나중에, 결국에는, 그래, 5대 5. 이거 되는 거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자, 이제 또 볼 거는 진액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볼 거예요. 전개형 게임은. 여러분 이제 테스트 푸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진액 게임은 뭐냐면, 보다시피, 요 수영도의 모습이 좀 진액처럼 생겼죠? 그래서 진액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 게임은 뭐냐면, 참가자 1과 참가자 2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선택지를 넘기는데, 선택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총 보수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처음에 이 둘의 보수는 4,1이에요. 합은 5죠? 그 다음에는 2,8이에요. 합이 뭐가 돼요? 10이 돼요. 2배로 뛰었죠? 그 다음은 16,4입니다. 20입니다. 또 2배로 뛰죠? 또 2배로 뛰어요. 40대요. 또 2배로 뛰어서 80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참가자 1과 참가자 2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최고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역진기납법으로 풀이를 해보면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4,1이 돼요. 분석해볼게요. 참가자 2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요거를 받을 수도 있고 중지해서 요걸 받을 수도 있는데 요것의 보수는 16이거든요. 얘는 30이에요. 그럼 참가자 2는 중지를 선택합니다. 16보다 32가 크니까. 그러면 역진기납법으로 거슬러 가면 참가자 1은 참가자 2가 중지를 선택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8을 갖느냐 16을 갖느냐가 되거든. 그럼 참가자 1은 중지를 선택합니다. 또 역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가자 1이 얘를 선택할 걸 알기 때문에 8과 4 중에서 결정하는 거고 중지를 선택할 겁니다. 또 거슬러 가면 참가자 1은 4랑 2 중에서 결정이니까 4를 선택해요. 결과적으로 4,1개 못 받게 된다. 진해 게임이라는 게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역진기납법이라는 그 방법에 대한 결정, 그거에 대한 단점을 꼬집는 그런 사례로서 등장하는 예시예요. 역진기납법이라는 건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이 모두 다 완전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가정도 깔리고, 이 참가자들이 이 게임 구조에 대해서 서로 완전적이고 완비적으로 정보를 다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깔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테스트 풀 시간을 주고 잘 맞춘 학생 최고 득점 2명에게 선생님이 쓴 수학소설 책이거든요. 이거를 상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은 서점에서 살 수 있긴 한데 또 내가 주는 거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지금부터 10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더 고민해도 어차피 결과 비슷해요. 자, 색깔 펜들 있나요? 채점합시다. 채점은 정직하게. 다 불러줄까요? 1번은 죄수의 딜레마예요. 이제 죄수의 딜레마는 여러분들이 저 공유지의 비극이랑 두 개가 헷갈릴 거예요. 이 둘의 차이. 얘랑 다 여기서 만들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는지. 이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균형의 보수가 음수입니다. 얘는 0 이하인 게 일반적이에요. 0 이하.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은 일반적으로 균형의 보수가 양수예요. 0 초과예요. 죄수의 딜레마는 0 이하로 균형 보수가 맞춰지는데 공유지의 비극은 0 초과로 양수값으로서 균형의 보수가 맞춰진다. 그것 말고는 구조가 같아요. 예를 생각해봐요.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마스크를 쓰는 거는 손해잖아요. 그치? 마스크를 벗으면 그냥 원래대로 살던 거죠. 0이죠. 오케이? 차 이해됐어요? 2번은 치킨 게임입니다. 반조정 게임. 회피했으면 더 좋은 결론이 났을 텐데 충돌한 거죠. 서로 이제 맞불 작전, 서로 질주해가지고 꽝 부딪힌 거예요. 3번은 뭘까요? 최후 통첩 게임. 상속세를 얼마를 부여할 거냐. 사실 정부맘이잖아요. 상속세를 얼마를 선택할지 정부맘이고 그거를 통보하는 거죠. 상속이 그거를 오케이 하느냐 마느냐인데 그걸 거부하면 그냥 파국이에요. 그래서 최후 통첩 게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굳이 해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숫자로 딱딱딱 해보면 되니까 4번은 조정 게임입니다. 타선 선택 또는 사랑 싸움. 다 맞는 얘기예요. 4번. 5번은 뭘까요? 그렇죠. 신뢰의 딜레마, 사승사냥. 6번은 이거는 이제 중복 답안이에요. 재수의 딜레마도 되고 공유지의 비극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B의 왼쪽에다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고 제일 오른쪽 C 오른쪽에다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둘 다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또는 공유지의 비극 다 답이에요. 7번은 치킨 게임입니다. 반조정 게임. 자, 8번은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8번 같이 봐봅시다. 참가자 2가 전략 A를 선택했었을 때 그러면 참가자 1은 5 아니면 2 아니면 3 그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전략 A를 선택하겠죠? 참가자 1이 만약에 전략 A를 선택해봐. 그럼 참가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 아니면 2 아니면 3입니다. 그러면 4, 2, 3 중에선 4가 최고죠? 그러니까 4를 선택해요. 그러면은 전략 AA에서 같이 만나게 되죠. 내시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행 2열짜리 행렬들만 계속 봤지만 사실 얼마든지 참가자가 2명이 아니라 3명, 4명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도 여러 가지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게임 이론의 세계는 요거 하나만 놓고도 엄청 방대해져요. 실제로 방대한 세계입니다. 9번은 몇 번?
자, 3번이죠. 자, 역진기납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그림 보면서 따라와요. 제일 위에 있는 1,4랑 5,2 중에서는 참가자 2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성분을 보수로 가져갑니다. 즉 참가자 2는요 4 아니면은 2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4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1,4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3,3이랑 2,0 중에서 참가자 1 입장에서는 앞에 성분이 참가자 1의 보수니까 3 아니면 2를 선택이니까요. 3,3이 올라가요. 그러면 3,3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가장 아래에 있는 6,1이랑 비교하면 참가자 2의 입장에서는 3의 보수냐 2의 보수냐니까 3,3을 선택하고 3,3이 또 올라가죠? 그럼 최종적으로 맞붙는 건 뭐야? 1,4랑 3,3이랑 그 둘 중에서 참가자 1은 3을 선택하겠다. 마지막 10번은요. 이거 푼 사람 있니? 이거 푼 학생 있어? 답 어떻게 나왔어요? 다시 7분의 몇? 7분의 4, 7분의 3 나온 학생 손 들어봐요. 훌륭합니다. 답이에요. 나 이거 마지막 문제 10번은 아마 푼 학생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놀랍습니다. 이거 전략은 내시 균형은 7분의 4, 7분의 3 단계 2개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답이에요. 7분의 4, 7분의 3 7분의 4, 7분의 3 이게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인데 요거는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참가자 1에 대해서만 할게요. 참가자 1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참가자 1이 전략 A를 선택하면은 A를 선택하는 비율을 P라고 합시다. 전략 지금 A, B로 했죠? 전략 B에 그래서 1-P죠. 자, 그러면 참가자 2가 A를 선택했을 시 기대 보수는 두 개의 열을 보세요. 두 개를 봤을 때 위에 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대해서는 참가자 1이 A를 P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P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5죠. 그래서 5에다가는요 1-P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값 계산하는 게 혹시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국어 점수 95점, 수학 점수 100점 하고 싶은데 90점. 이 둘에 대한 기대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냐면 이 둘이 지금 합이 2개잖아요. 그럼 요거는 95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여기 9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요거 우리가 이제 평균 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냥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찢어준 거예요. 찢어준 거. 얘 같은 경우 이제 P랑 1-P로 분할되죠. 이 둘의 합은 1이죠. 이 둘의 합은 1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 참가자 2가 전략 B 선택 시 기대 보수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5네요. 그렇죠? 5에다가는 P 그리고 마이너스 15에 대해서는 1-P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각각 계산해주면은 얘는 15P에다가 플러스 5고요. 얘는 20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둘을 같게 해줘서 참가자 2가 선택을 굳이 바꾸지 않도록 어떻게 상관없으니까 바꾸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15p 플러스 5는 20p 마이너스 15이니까 35p는 20 그러므로 p는 7분의 4 나오면 1-p는 7분의 3 따라서 참가자 1의 최종적인 혼합 전략은 7분의 4, 7분의 3 전략 A는 얘만큼 전략 B는 얘만큼 선택해주면 참가자 2는 이제 선택 안 바꾼다. 균형이다. 네, 참가자 2에 대해서도 요거 해보면은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잘했고 한번 자기의 정답 개수를 세봅시다. 내가 마지막에 체크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의 정답 개수가 6개 이상이다. 와. 7개 이상이다. 오. 8개 이상도 있어요. 8개 이상. 와. 엄청 훌륭한데? 9개에도 있어요. 9개? 3명이서 가위바위보 봅시다. 가위바위보.
둘이 다시 가위바위보. 자, 나오세요. 박수 박수.